임정희 목사입니다. 신화도 서울 사랑동 종신대에서 박사과정까지 끝내고 여기 우리 분교를 세우려고 할 때 들어가려고 해서 왔다가 그냥 불발탄이 됐어요. 애들이 고등학교, 그다음 94년도 애들이 고등학교 다녔는데 딸들이 연년생이 이 영어가 딸리니까 빙빙빙빙 백화트로 돌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으로 제가 불발탄이 되고 그냥 미주 총신에서 강의나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엄 목사님 얘기 듣고 이제 준비를 해본 게 1950년 6.25 사변입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미군 비행기의 제1차 폭격 때 파편이 이제 머리를 스쳐갔어요. 그래서 6.25라고 하는 이 상황은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은 선포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6.25는 기습 남침입니다. 준비가 안 된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겁니다. 그게 6.25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아니고 기습 남침한 거기 때문에 사변입니다. 이걸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이거예요. 바로 딴 게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기습 남침은 사변이다. 전쟁이라는 용어는 선전포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 법에 의해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6.25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6.25 전쟁이라고 했어요. 실록 6.25 전쟁. 6.25는 전쟁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겁니다. 오늘 핵심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딴 거 없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이 남침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6.25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요. 6.25는 전쟁이 아닙니다. 준비 안 된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6.25 사변이라고 써온 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계속 그렇게 써왔는데 젊은 세대가 6.25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이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 쓰고들 있어.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거는 이북에서 우리는 남한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북은 사용하고 있어요. 6.25는 전쟁이 아니고 사변입니다. 일방적인 기습 공격이. 오늘 제 얘기 이걸로 끝이에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6.25가 뭔지 모르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전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께를 옹호하는 사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저는 그 흑백 영화 때 영화를 처음 길었었어요. 글도 쓰고.
MBC 텔레비 생기기 전에 MBC 라디오 생길 때 연속 드라마도 썼고, 그리고 박 대통령 시절에는 김신조와 함께 또 울진산 척지 그 얘기, 이 국가 일은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요.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이면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도 삼국유사가 있고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아나팟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쪽만 보다 보면은 잘못된 사상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 얘기 들으신 여러분들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유튜브 같은데 뭐 내놓는 거 두고 보면은 저도 전쟁이라고 그래. 전쟁은 선포하고 막부터 싸우는 게 전쟁. 이거는 6.25 1년 전부터 중공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김일성이 얘기 듣고 기순남취 먹기로 다 돼 있어가지고 터뜨린 거예요. 6.25라고 하는 이면 배후는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후손들한테 6.25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은연중에 이북을 두둔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6.25는 사변입니다. 일방적인 침투. 일방적인 침투. 6.25 때 중대장 되는 사람이 탱크를 못 봤어. 국방군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탱크를 보지 못했어. 탱크가 뭔지를 몰라. 오늘 여기 서론에도 잠깐 제가 스케치 해놨지만은 오늘날처럼 6.25 직전에 이 야당 레프트들이 사회를 혼란시키던 시기에 양키 고홈을 외쳐서 대통령 감투 쓰기에 바쁜 이승만이 그걸 놔둬서 미군이 한반도를 떠났어. 그때 이북에서 쳐내려온 겁니다. 이런 이 사건의 배후 이면의 진실을 알아서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절대 전쟁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광주 사태 때 6번 전술교육참모부 촉탁 대령으로 광주 고병학교에 내려갔을 때 광주 사태가 터져 있습니다. 광주의 진실도 오늘날 잘못되어 있어요. 이걸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4인간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날처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소위 정치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이 캘리포니아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전통 국토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좌우로 또는 도로 갈려서 쌈박질하고 감투 쓴다고 똑같은. 우리는 그 땅에서 일단 우리의 조국이지만 떠나서 여기 살고 있지만 정신은 한국에 가 있습니다. 그 애국 정신을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줘야 돼. 우리 자손들한테 전해줘야 돼. 아니면 몰라요. 미국 먹었다고 하는 애들 여기서 교육받고 나면 한국은 후진국, 아프리카 후진국처럼 생각을 해요. 이건 부모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조국을 등지고 이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국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6.25는 전쟁이 아니고 사변입니다. 이거면 오늘 제 얘기는 얘기 끝이에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족보 없는 유랑민으로 외국으로 떠돌고서 하는 소위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야 됩니다. 미국 270 몇 년인가 됐다고 그러죠. 우리 역사는, 저 역사 전공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도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동방의 역사입니다. 동방의 주인이 우리요. 고조선입니다. 그게 6.25 때 애들 말 같다는 미국 껌이 좋고 초콜릿도가 좋다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저도 30년 이상 살아봤지만은 나라 같은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인간의 정서도 한국밖에 없어. 맥도날드에서 빵 한 조각 나눠 먹을 때만 친구요. 이 노랑머리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제가 여기 UC 알바인 의대도 나왔는데 해부학교실에 들어가 보면은 유색인종 시체가 없어. 시체도 안 써. 얘네들은 연구할 필요가 없어. 유색인종은 전수 100인이야. 시체 창고에 가면 100인만 쌓여있어. 시체가.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난 부모는 누군가? 할아버지, 고조 올라가서는 이거를 전수 우리는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족보를 보는 사람들도 없어.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영어 몇 마디 하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헛소리, 헛생각을 갖고 살고서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고조선 동이족이 동양의 주종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고대 동방사 쓰면서도 추적을 할 때 한국은, 미국은 200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보는데 우리의 역사는 만년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중국, 오늘날 중국 대륙 전체가 우리 땅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역사학자가 제가 한 얘기 그거를 중국에서 발표를 해서 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도 총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중국에서 중국 학자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발표했어. 우리는 동양 대륙을 섞어놓고 있던 민족이에요. 이 정신을 우리 후손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북에서는 김일성이가 또 사기를 치고 있어요. 김일성
김일성이는 1941년에 소련에 망명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일제와 싸우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941년 소련으로 망명을 합니다. 김성주. 원래 김일성이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우리 백성이에요. 그런데 유명했어. 그 사람을 뒤집어 써가지고 김일성이라고 그런 겁니다. 김성주가. 1945년 2차 전쟁이 끝날 때 김일성이는 하바롭스크 군사기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41년부터. 김일성은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고 소련군 대위 계급장까지 이제 붙이게 됩니다. 로봇 나라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장군으로 위장시켜서 이국의 소위 대통령을 매기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가 오면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소위 역사 공부도를 하네. 족보를 몰라 그러니까. 이 세월로 그냥 흘러가다 보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써있지만 6.25 전쟁이 아닙니다. 사변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거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찾아야 돼. 요새 젊은 애가 전부 뭐 봐.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전부 6.25 전쟁이라고. 전쟁 선포하고 싸울 때를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인 기습 침투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 소련에서 소련군 대위가 됐을 때 1945년 8월 6일,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에 원폭 투하를 합니다. 그때까지 소련은 중공은 원자폭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참 답답하게 된 게 미국이 그냥 끝까지 트루만 대통령이 밀어줬으면 좋은데 밀다 말아가지고 중공군 내려올 때 1년 전부터 훈련해갖고 내려오는 중공군 거기다가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렸으면 우리는 아마 한국에서 아직 살고 있을 겁니다. 잘된 나라에서. 그리고 6.25라고 하는 1950년 6.25라고 하는 사변이 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므로 한국이 분단이 돼가지고 남북으로 분단이 돼가지고 소련 때문에 더 빨리 분단이 돼가지고 미국이 뒤늦게 해가지고 오늘날 38선으로 설이 그어져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찾지 못하고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옥매여갖고 강투나스도 쫓아다니려고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엉망이 되고, 그 역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판들 치고, 오늘날 한국 같은 경우 정치관까지 위에서부터 합쳐가지고 정과자가 43명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정과사범, 아주 사이비, 행정사기, 이런 사이비가 정과사범인데
최고로 많은 전과범이 몇 범인 거니 전과 11억까지 있어요. 현 민주당, 한국 민주당 내에 40명이 전과자 집단이 이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거는 국민이 물렁물렁하니까 그렇게 전과자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겁니다. 국민이 무서우면 그런 전과자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상황까지 안 가죠. 돈 몇 푼 주면은 찍고,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50만 원씩인가 준다고 하니까 점수도 이재명이 받았어요. 돈 몇십만 원에 나라를 팔아먹는 국민이야. 전과자들한테. 여기에는 목사들도 문제가 있어요. 애국사상을 사도 바울도 애국사상을 논했습니다. 천당 지옥 장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국민들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후손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그때는 국민 전체가 강력한 국민으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제일 먼저 북한에 진주하고 미국을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소련한테 밀리다 보니까 6.25가 딱 터진 거예요. 김일성으로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마적입니다. 8살 때 돈 뺏어 먹기 위해서 친구, 소위 동물을 죽이고 15살인가 6살 때 또 돈 뺏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죽이고, 그리고 팔로군으로, 중국 공산당 팔로군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그런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천봉과 거기 한번 일본군 소위 경찰서를 습격한 거, 그걸 하나 갖고 이북에서 독립운동했다고 국민들은 또 그렇게 믿고, 우리는 아무 소리 않고 지켜만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동북아를 깔고 앉았던 강대와 강성한 민족이었는데 이건 쓰레기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는 서울서는 그전에 저도 서울서 목회했습니다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냥 나 혼자 헌금 잘하고 교회 문턱 잘 넘어 들어가서 나 혼자 천당 가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나를 온전하게 세워서 밀고 나가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고, 교회가 그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6.25는 김일성이 혼자 힘으로 안 되고 하니까 소련 스탈린을 찾아가서 이 남한을 미국 애들이 먹고 있는데 내가 밀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스탈린의 묵인을 받고 미국이
소련 비행기 2차 대전에 썼던 소련 비행기와 탱크를 먼저 받아서 6.25 사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6.25는 전쟁이 아니고 사변입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좌우 갈등들이 심해서 누가 이 정권장관하고 쌈박질하고 대문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밀어붙이니까 대한민국 남단까지 다 그냥 싸움도 안 하고 밀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사령부에다가 연락해서 도와달라. 내쫓았었는데 좌파들이 설쳐가지고 미군을 내쫓았었는데 다시 비지발발해가지고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이 다시 들어와서 오늘날 그 경기도 오산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데서 이국 탱크하고 마주쳤는데 미국 야포로 가기하고 뽕 깨지는 게 아니고 뽕 그거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도망간 겁니다. 이게 부산 앞바다까지 도망간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남의 힘에 의지하려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감투나 쓰려고 그 개도 먹지 않는 겁니다. 감투내는 게.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방되고서 건국할 때 초대 국회에서 목사가 이국서 도망 내려가서 국회의원이 된 이윤영인가 하는 목사 국회의원이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역사 공부들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벌써 고조선 때 8조 분법이라고 하는 이 정치법이 있는데 8조 분법이 뭔고 하니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고조선 때. 우리는 그러한 민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저 쌈박질이나 하고 감투나 쓴다고 어리숙한 백성들을 속이면서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때문에 밀려나섰고 결국은 9.28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치우려고 하고 다시 그랬는데 모택동이 중공군이 밀어붙이니까 다시 또 밀려 내려온 게 1.4.5태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미국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나토 연합국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이 유엔 산하의 국가로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오늘날 그나마라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뜻 있는 사람이 책으로 또 썼는데 보니까 아주 전쟁 첫날부터 그날 일지처럼 썼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걸 축조해 드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여 주야만 찾을 게 아니고
정신세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신세계를 온전하게 구축시켜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저 6번 전술교육 참모부에서 광주 사태 때 광주 법영학교 내려와서 그 전술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1948년 해방될 때 이 맹긴 전술을 갖고 80년도까지 그때 상황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병학교에서 보병전술 적지뢰지대 극복, 공병학교의 적장애물 돌파, 이거를 해방되던 그 시기 국방경비대 법을 제가 뒤집어서 다시 현대 전술법으로 바꿨어요. 80년도에 가서. 우리는 하나라도 더 배운 사람이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 뒤집은 진실을 내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정신적인 교류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어져야 돼요. 알아서 해나가면 안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겠지만 줄 빠따 때리는 거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못 봤죠. 아픔이라고 하는 몽댕이 찜질의 아픔이 되는 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합장군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힘을 맹기를 위해서 줄빠따 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적인 줄바따를 우리 후손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깨달을 수가 없어, 사람은 빨리. 그래서 다시 한번 밥 먹어보지만은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포고 없이 침입하는 싸움,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포고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국제법이 적용된다. 이걸 염두해 두시면 됩니다.